자, 21번 문제고요. 다음 표에서 괄호 안에 알맞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자, 표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죠. 연금의 수령 형태는 피보험자 생존 시 종신토록 수령하는 자, 연금보험의 연금 수령 형태 그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네요. 종신토록 수령한다. 뭐 답 나왔네요. 종신연금형. 가는 일단 종신연금형이 될 것 같습니다. 일정 기간을 확정하여 나누어 수령하는 확정연금형. 계약자 적립금은 일정 수준 유지하면서 공시율 적용으로 증가하는 금액만 수령하는 연금 수령 방법은 바로 상속연금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변액 유니버셜. 자, 뭐 보죠. 1번 해약 환급금 법인 내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중도 인출 추가 납입 가능하죠. 중도 인출은 기납입 보험료 아닙니다.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 가능합니다. 1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의무 납입 기간 이후에 납입을 중지할 수 있죠. 계약자 적립금에서 월 대체 보험료를 차감을 하는 것이 월 대체 보험료 방식입니다. 2번도 맞는 내용이네요. 3번 수시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이기 때문에 다양한 특약 부과는 어렵다. 자, 이 질문이 쉬운 질문이 계속 나오네요. 수시 입출금이 자유롭다고 해서 특약 부과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변액 유니버셜 보험 다양한 특약 부과가 가능한 상품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어떤 내용일까요? 의무 납입 기간 동안 보험료를 미납을 했어요. 그러면 납입 처고 절차를 거쳐서 당연히 해지 처리가 됩니다. 4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2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계정 투입 보험료에 대한 설명이네요. 맞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위험보험료가 증가하면 자, 위험보험료가 증가를 했다는 건 이제 자연식 위험보험료는 자연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리스크가 올라가니까 위험보험료가 증가하죠. 자, 위험보험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위험보험료는 특별계정으로 일단 투입을 했다가 순보험료가 투입되는 거죠. 투입됐다가 매월 계약 해당일에 위험보험료만큼을 차감을 하는데 자연식 위험보험료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차감하는 금액이 점점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운용되는 보험료는 감소를 한다. 얘는 맞는 내용입니다. 그죠? 이제 정답은 일단 1번이 되겠네요. 2번은 보고 대출 수수료 전액이 특별계정으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죠. 대출 이자는 특별계정으로 투입되는데 수수료는 제외됩니다. 대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특별계정으로 투입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채권, 주식 등 유가증권에 투자가 되죠. 그래서 매일 평균 이율로 적립하는 게 아니라 투자 수익률이죠. 투자 수익률로 적립이 되어야 그게 투자형 상품이죠. 4번 매월 계약 해당 일에 해당 월의 자연식 위험보험료와 납입 후 계약 유지비를 자, 일반 계정에서 특별 계정으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 계정에 투입되어서 운용되던 거죠. 위험보험료.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은 특별 계정에서 일반 계정으로 차감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4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현금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죠. 1번 특별계정 운용보수와 스톡보수는 매월 동일한 금액이 차감된다. 자, 특별계정 운용보수와 수탁보수는 일단 매월이 아니라 매일이죠. 매일 특별계정에서 차감을 하는데 운용보수와 수탁보수는 레이트가 딱 정해져 있죠. 근데 계약자 적립금의 일정 비율을 차감을 하는 거죠. 이죠. 계약자 적립금의 일정 비율을 만큼을 운용보수와 수탁보수로 차감을 하게 되는데 이 계약자 적립금이 매일매일의 운용 결과에 따라서 적립금이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매일 다른 금액이 차감이 된다라고 해야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 틀린 지문은 1번이 되겠고요. 다른 맞는 지문은 어떤 걸까요? 2번 위험보험료를 특별계정에서 차감해서 일반 계정으로 매월 계약 해당일에 이체한다. 맞죠? 2번 기타 비용 우리가 흔히 수금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험료를 납입받는 기간
그때 수금하는 거니까 예, 그 기간 이내에만 사용하는 사업비입니다. 얘도 맞는 내용이고요. 이 지문 자주 출제가 됩니다. 4번 보험료 납입 기간이 종료되면 특별계정에 투입되는 보험료가 당연히 변동이 되겠죠. 예, 납입 기간 동안에는 납입한 보험료에서 투입되는 보험료가 정해지겠죠. 그죠? 납입 기간이 종료되게 되면 특별계정에 투입되는 보험료는 당연히 변동이 되게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계정의 종류. 특별계정의 종류 어떤 겁니까?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자, 알맞지 않은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채권형 펀드는 원금 손실 위험이 없는 펀드다. 그럼 틀렸어요. 근데 거의 없는 펀드다. 있을 수는 있다. 이 말이죠. 얘는 맞는 내용입니다. 2번 주식형 펀드는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고 채권에도 투자할 수 있죠. 3번 주식형 펀드, 혼합형 펀드, 채권형 펀드는 주식에 투자할 수가 있다. 자, 주식형 펀드 주식에 투자할 수 있죠. 혼합형 펀드도 주식에 투자할 수 있죠. 채권형 펀드는 주식에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한 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3번이 틀린 내용이 될 것 같고요. 혼합형 펀드는 주식의 최대 60%. 그죠? 나머지는 채권.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혼합해서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보겠습니다. 자산 운용에 대해 맞게 설명한 것은 맞는 거 찾는 거네요. 1번 특별계정 펀드는 안정성이 아니라 수익성이죠. 수익성 위주로 자산을 운용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입니다. 2번 보험계약자는 펀드 변경을 통해서 자산 운용에 대한 간접 선택권을 가진다. 이게 맞는 내용이네요. 직접 운용 지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서로 바꿀 수 있죠. 그죠? 서로 변경을 통해서 간접 선택권을 가진다. 맞는 내용입니다. 3번 일반 계정과 특별 계정의 자산은 서로 매매 교환 못한다. 이 지문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4번 매일 공시이율을 산출을 한다. 아니 투자를 하는데 투자 수익률을 산출해야지 공시이율을 산출하면 안 되겠죠. 투자 수익률을 산출해서 그 결과를 매일매일 계약자 적립금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결산도 자산평가도 매일 이루어진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보겠습니다. 특별계정 자산평가 방법, 자산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해당 일 기준 가격은 자, 이 중요한 게 전일 끝난 특별계정의 순자산을 특별계정 전체의 좌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얘가 맞는 내용이네요. 자, 이 지문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지문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2번 주식, 채권 등의 자산에 대해서는 매월이 아니라 매일이라고 말씀드렸죠. 매일 평가를 실시합니다. 3번 중도 인출이 발생하게 되면 돈이 빠져나간 거죠. 돈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보유자 수는 감소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특별계정 최초 설정 시 기준 가격은 1좌당 1,000원이 아니라 1,000좌당 1,000원이다 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좌와 1원은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인터넷 변액보험 공시실 조회 내용. 자, 이렇게 표를 나타내는 문제 굉장히 출제가 자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많이 다양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 풀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표의 내용 보겠습니다. 기준가격 1,250원. 기준가격 처음에 얼마에 시작합니까? 1,000원에 시작하잖아요. 1,000원에 시작을 해서 기준가격이 1,250원이라는 것은 수익률이 얼마라는 뜻입니까? 예, 25%죠. 이게 바로 누적 수익률이죠. 자, 전일 대비 2.5원이 올랐습니다. 올라서 1,250원이 됐죠. 그러면 전일은 1,247.5원이겠네. 예, 그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전일 기준 가격은 틀렸네요. 그죠? 1,252원이 아니라 1,250원에서 2.5원이 올라서 지금 1,250원이 됐으니까 빼줘야 되는 게 맞죠.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1번 일단 틀렸고요. 2번 보겠습니다. 특별계정의 누적 수익률은 25%. 1,000원이 1,250원 됐으니까. 그죠?
예,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정답은 일단 2번이네요. 3번. 최초 개설일보다 기준 가격은 상승했죠. 1,000원이 1,250원이 됐으니까. 최근 1년 동안의 운용 수익률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알 수가 없냐? 자, 총 25%가 수익이 났는데 연 환산 수익률은 6%예요. 그러니까 약 4년 조금 더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몇 년 정도 운용이 된 펀드구나는 알 수 있지만 그게 지난 1년 동안 몇 퍼센트, 그전 1년이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몇 퍼센트였는지는 이 내용만은 가지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도 굉장히 오답 지문으로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최근 1년간의 운용 수익률은 알 수가 없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정답은 누적 수익률 25% 2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산운용 옵션이네요. 자, 쉬운 문제네. 변액보험 자산운용 옵션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 펀드 변경, 평균 분할 투자 기능, 자동 재배분. 요거 다 자산운용 옵션에 해당이 되죠. 자동 인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추가 납입 기능, 이게 정답으로 나왔는데 추가 납입 기능, 자동 인출 기능 다 자산운용 옵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30번 보겠습니다. 보험료 납입, 보험료 납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보험료 납입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해요. 그죠? 변액 종신, 그 다음에 변액 연금 다 월납과 일시납만 가능합니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변액 유니버셜은 얘는 납입 기간이 종신이죠, 종신. 그래서 종신이기 때문에 실은 일시납을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신이니까. 그죠?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데 종신 일시납, 이건 말이 안 되겠죠. 그죠? 2번, 일단 틀린 내용이고요. 3번,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의무 납입 기간 이내에는 납입 중지 못합니다. 의무 납입 기간 이내에는 추가 납입할 수 있어요. 근데 납입 중지를 못하니까 의무라는 말이 붙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선납보험료는 납입일 플러스 제2영업일에 특별계정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계약 해당 일에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월납과 일시납. 일시납은 단기납입니다. 그래서 월납, 일시납, 단기납 여기까지만 기억을 같이 해두시면 다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또 보험료 납입이네요. 보험료 납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변액연금보험은 연금 개시 전이라야 추가 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금 개시 후에는 추가 납입 못해요. 얘는 맞는 내용입니다. 2번,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보험기간 중 수시로 추가 납입 가능합니다. 얘도 맞는 내용이네요. 수시로 납입 가능하다. 맞는 내용입니다. 3번, 변액연금보험은 기납입 보험료의 추가 납입 한도를 말하는 거네. 그죠? 저축성 변액보험은 기납입 보험료의 몇 배까지? 이게 또 틀렸네. 기납입 보험료가 아니라 기본보험료죠. 그죠? 기본보험료의 2배. 보장성은 기본보험료의 1배. 요거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배도 틀렸고 기납입 보험료도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추가납입 보험료의 특별계정 투입일은 추가납입일 플러스 제2영업일. 선납보험료는 매월 계약 해당이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구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많이 바꿔서 나옵니다. 32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의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는 무엇인가? 표가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죠.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특약보험료와 계약 체결 및 계약 관리 비용, 보증 비용을 보험료 납입 시에 공제하지 않고 매월 계약 해당 일에 당월 위험 보험료와 함께 차감을 한다. 뭡니까?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월대체 보험료에 대한 개념이죠. 변액 유니버셜 하면 이렇게 괄호 문제는 월대체 보험료가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납입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자 적립금에서 월대체 보험료를 납입을 하는 것이 변액 유니버셜 보험입니다. 33번 보겠습니다. 보험료 납입 최고 기간과 미납 해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한번 보죠.
자,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라고 해서 뭐 아주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닌데 한번 내용 살펴보죠. 1번 의무 납입 기간 이내의 납입 최고. 의무 납입 기간 이내는 무조건 납입을 해야 되는 거죠. 납입 중지 못 하죠. 그래서 보험료가 미납이 됐을 때 납입 최고를 하죠. 예, 1번 보험과 동일하게 14일의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1번 보험과 동일하죠. 일단 1번이 맞는 내용이네요. 2번 미납 해지된 계약의 계약자 적립금은 특별 계정에서 관리하던 것을 일반 계정으로 옮겨서 관리를 하죠. 그래서 부활이 되게 되면 일반 계정에서 다시 특별 계정으로 옮겨주게 됩니다. 3번 의무 납입 기간 이후에 해약 환급금에서 월 대체 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되면 월 계약일 해당일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납입 최고 기간을 적용한다. 자, 이 지문도 참 잘 안 나오던 지문입니다. 자, 납입 최고 기간을 적용하는 기준은 언제냐? 월 계약 해당일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약간 좀 치사한 함정을 넣어놨네요. 월 계약 해당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납입 최고 기간을 적용을 합니다. 4번 의무 납입 기간 이후에 보험료가 미납된 경우에 납입 최고를 한다. 자, 의무 납입 기간 이후에 납입 중지해도 되죠. 그래서 보험료가 미납이 됐더라도 일단 월 대체 보험료를 차감을 하죠. 그러니까 월 대체 보험료를 차감하지 못했을 때 그때 납입 최고를 하는 거지. 의무 납입 기간 이후에 보험료가 무조건 미납이 됐다라고 해서 다 납입 최고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납입 최고 기간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34번 보겠습니다. 보험계약 대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대출 상환 금액은 상환 즉시 특별 계정으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상환일 플러스 2 영업일에 특별 계정으로 투입이 되죠. 2번 계약자가 납부한 보험계약 대출 수수료는 특별 계정으로 투입되지 않는다. 요거 앞선 지문에서도 있었죠. 예, 이자만 특별 계정으로 투입되고 대출 수수료는 투입되질 않습니다. 일단 정답이 2번이네요. 3번 보험계약 대출에 따른 이자가 왜 발생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발생하죠. 4번 계약자는 보험계약 대출금을 월 계약 해당 일에만 상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 계약 내역의 변경에 대해 알맞게 설명한 것은 1번 기본보험계약과 변동보험계약은 동일한 비율로만 변경할 수 있죠. 각각 다른 비율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만 변경할 수도 없죠.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 보험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경우에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고 해지 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해지 환급금을 해약 환급금을 당연히 지급을 하죠. 자, 이 지문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문에 해당이 됩니다. 이 지문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3번 변액보험에서 일반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한 번 전환이 된 계약은 다시 변액보험으로 전환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4번 기본 보험 금액만 감액할 수 없다. 반드시 제가 두 개가 기본 보험 금액과 변동 금액은 같이 감액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1번 지문 설명할 때 드렸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6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의 보험 안내 자료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으로 알맞은 것은 보험 안내 자료에 기재해야 될 것은 되게 중요한 사항이면서 계약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 권리와 의무 내지는 약간 모르면 불리할 수도 있는 사항, 뭐 이런 게 해당이 되겠죠. 1번 해약 환급금 및 보험금 지급 제한에 대한 사항, 이거는 보험계약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얘는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적기 시정조치 및 긴급조치 등에 관한, 이건 수시공시사항이고요. 장래 이익배당 등 이익은 분배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은 일단 4번은 기재 금지 사항이죠. 그죠? 그래서 2번, 3번, 4번은 기재해야 될 내용으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저축성 변액보험 수수료 안내표 제공 시에 수수료 안내표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 수수료 안내표니까 수수료가 아닌 걸 찾으면 되겠네요. 계약 체결 비용, 위험보험료, 보증 비용. 요건 전부 다 저축성 변액보험에 해당되는 수수료에 해당이 되죠. 근데 공시이율은 수수료가 아니죠. 공시이율은 수수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표의 김생명 씨가 A은행 파산 시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지급받게 되는 예금보험금은 얼마인가? 요거 계산하는 문제네요. 일단 예금보험금은 동일 금융기관에서 1인당 5천만 원이죠. 자, 여기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별도로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별도로 보호한다 라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예금 3천만 원은 예금자 보호법 기본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DC형만, 그러니까 DB형은 안 됩니다. DC형인 경우에 별도로 5천만 원, IRP와 DC형 이 두 가지는 별도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 보통 예금 3천만 원 있었죠. 그 다음에 확정기여형 보호 받을 수 있는 것도 3천만 원 있었죠. 원금과 이자 다 합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6천만 원을 지급받게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DC형과 IRP는 별도로 5천만 원 한도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 설명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이제 상식 문제 2문제 남았네요.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직업을 갖지 않고 평생 아르바이트만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회인 아르바이트를 지칭하는 말로 1987년 일본의 구인 잡지인 리쿠르트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다. 이거 뭐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프리터족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0번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 표의 설명에 알맞는 용어는 무엇인가? 교육, 과학, 문화의 보급 및 교류를 통하여 국가 간의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UN 국제연합 산하전문기구는 무엇일까요? 교육, 과학, 문화의 보급. 자, 정답은 유네스코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변액연금보험의 연금 개시 이후의 적립금 운용 방식이 다른 것은? 적립금 운용 방식이라. 자, 적립금 운용 방식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는 특별 계정에서 운용을 할 거냐, 아니면 일반 계정에서 운용을 할 거냐, 이 두 가지죠. 자, 일반 계정입니다. 자, 실적 배당 같은 경우에는 얘는 특별 계정에서 운용을 할 거고요.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종신연금형 같은 경우에는 얘는 공시이율로 운용을 하는 거니까 얘는 일반 계정에서 운용을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 2, 3번은 일반 계정에서 운용하고요. 4번이 특별 계정에서 운용을 한다. 이렇게 구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변액연금은 변액종신보험이나 변액유니버셜 보험 보장형 등과 비교하면 사망보험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저축성 변액보험 맞죠, 그죠? 네, 변액유니버셜 괄호 열고 보장형이 아니라 적립형과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미보증형 변액연금보험과 보증형 변액연금보험의 투자 수익률은 동일하지가 않죠. 만약에 동일하다 그러면 굳이 미보증형을 할 이유가 없겠죠. 왜 투자 수익률이 동일하지를 않습니까? 보증형에는 보증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증 비용만큼이 운용이 안 되니까 투자 수익률은 아무래도 미보증형에 비해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2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의무 납입 기간 이내에 추가 납입은 언제든지 가능하죠. 추가 납입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의무 납입 기간 이내에 납입 중지가 안 되는 거죠. 4번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보험 기간이 보험료 납입 기간과 동일하죠. 짧다가 아닙니다. 정기납이죠. 정기납. 그래서 정답은 맞는 설명은 1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에서 특별계정 운용이 필요한 이유가
아닌 것은 이 문제는 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특별계정 운용이 필요한 이유가 아닌 거 찾는 겁니다. 1번 자산 운용의 실적에 대한 투자 위험이 부담자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변액보험이 특별계정 운용이 필요한 거죠. 평가 방법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특별계정 운용이 필요한 거죠. 예, 자산 운용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산 운용 규모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특별계정 운용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답은 일단 3번이 되겠고요. 자산 운용 목적이 서로 예, 상이하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계정 운용이 필요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문제입니다. 24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특별계정 운용보수. 운용보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죠. 그죠? 자, 그 중에서 어떤 운용보수를 설명을 하는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회계 업무 및 기준가격 산정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자, 일반 사무관리회사에 지급하는 보수다. 이건 뭡니까? 사무관리보수 3번을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 올해 들어서 이 지문이 자주 좀 출제가 되네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특별 계정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는 것, 틀린 것 찾는 거네요.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주식형 펀드는 채권에 당연히 투자할 수 있죠. 주식형 펀드는 주식, 채권 둘 다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혼합형 펀드도 주식, 채권에 모두 투자할 수 있습니다. 3번. 주식형 펀드, 혼합형 펀드, 채권형 펀드는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자, 주식형 펀드 채권에 투자할 수 있죠. 혼합형 펀드도 채권에 투자할 수 있죠. 예, 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채권형 펀드는 주식에 투자할 수가 없죠. 채권형 펀드는 주식에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쭉 나열을 해 놓으니까 오히려 좀 헷갈려라. 이런 의미가 있겠죠. 함정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채권형 펀드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거의 없는 펀드죠. 있긴 있습니다. 거의 없는 펀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표의 변액연금보험 특별계정 적립금에 대해 맞게 설명한 것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계약자 적립액 평가액에 비례하여 매월 차감되는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번 보기 이건 계약자 적립금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 그죠? 보유자 수가 1000자인데 기준 가격이 1000원이다. 그러면 1000 곱하기 1000자가 바로 1000원이죠, 그죠? 얘를 곱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자, 0이 6개네, 그죠? 예, 100만자가 되겠습니다. 5월 1일 보겠습니다. 1200원 기준 가격의 좌수가 2000자니까 1200 곱하기 또 2000을 하게 되면 얘는 예, 2200 예, 40만 좌가 되겠네요. 그죠? 예.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7월 1일은 4936 예, 360만 좌가 될 것 같고요. 12월 1일은요. 29 18이니까 180만 자가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계약자 적립금이 쭉 올랐다가 예, 쭉 올랐다가 12월 1일 날은 기준 가격이 확 떨어지면서 오히려 예, 계약자 적립금은 확 줄어들었네요.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계약자 적립금 평가액에 비례하여 매월 차감되는 최저사망보증금 보증비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게 아니죠. 계약자 적립금이 올랐으니까 4월 1일, 5월 7일까지는 올랐다가 12월 1일에 보증비용이 감소를 하게 되었네요. 그죠? 예, 1번은 틀렸고요. 2번, 계약자 적립액 평가액에 비례하여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비용은 매월 동일한 금액이 차감되는 게 아니죠. 적립금이 계속 달라졌으니까 동일한 금액이 차감되는 것이 아닙니다. 2021년 12월 1일의 특별계정의 계약자 적립금은 4월 1일의 계약자 적립금보다 적진 않죠. 100만자가 180만자가 됐으니까 예, 오케이. 4월 1일보다는 크네요. 그죠? 4번 가입일 이후 2021년 7월 1일의 특별계정 자산평가 금액이 가장 크다. 요게 가장 크네요. 그죠? 예, 얘가 가장 크네요. 그죠? 7월 1일이 가장 크다. 예, 얘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계약자 적립금만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다음 27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 펀드는 최초 개설 이후 몇 년이 경과한 펀드인가? 자, 몇 년이 경과했는지를 알라 그러면 누적 수익률을 봐야 되겠네요. 누적 수익률은 1,000원이 1,200원이 됐으니까 누적 수익률은 20%네. 그죠? 누적 수익률 20%인데 연 환산이 5%죠. 그죠? 예. 그럼 몇 년이 지나야 연으로 했을 때 5%씩 몇 년이 지나야 20%가 되겠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죠? 예. 4년이 지나야 5555 이렇게 해서 4년이 지나야 20% 누적 수익률이 달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8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의 A 기능을 설명하는 변액 보험의 자산운용 옵션. 자, 요 기능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예, 이번 시험은 표가 많이 나왔네요. 자, 이 표는 어떤 자산운용 옵션에 대한 설명입니까? 예, 예, 최초 투입 비율을 투자 실적에 따라서 동일한 투입 비율로 바꿔주는 거죠. 예, 그게 바로 펀드 자동 재배분 오토 리밸런싱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 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다음 29번 보겠습니다. 보험료 납입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맞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변액 중심 보험은 일시납이 가능하다. 월납 일시납 가능하죠. 일단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추가 납입 보험료는 매월 계약 해당 일마다 특별 계정으로 투입되는 것은 얘는 선납 보험료죠. 추가 납입 보험료는 추가 납입일 플러스 2영업일에 특별 계정으로 투입이 되고요. 3번 납입한 보험료는 특별 계정 투입 전까지는 일반 계정에서 어떻게 특별 계정 운용 수익률로 적립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 계정에 들어가야 특별 계정 운용 수익률로 적립할 수 있죠. 일반 계정에서는 평균 공시이율로 적립을 하게 됩니다. 4번 저축성 변액보험의 선납보험료는 평균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납입하는 것이 아니죠. 선납보험료 중에 저축성 변액보험은 그렇죠. 보험료의 배수로 납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이 된 경우 제1회 보험료의 특별계정 투입일. 이거 물어보는 거네요. 그죠? 자, 30일 이내에 승낙이 되었습니다. 30일 이내에 승낙이 되게 되면 특별계정 투입일은 요 30일이 지난 날에 플러스 1일이죠. 그죠? 30일 이후에 만약에 승낙이 되면 승낙일이고, 그죠? 자, 틀린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체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는 이체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는 특별계정에 투입이 됐다는 소리죠. 그럼 특별계정 투자 수익률로 적립하는 게 맞네요. 그죠? 이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는 평균 아직까지 특별계정 투입이 안 됐으니까 평균 공시율로 적립하는 것도 맞죠. 이체 사유 발생일은 승낙일이 아니죠. 승낙일은 30일이 지난 이후에 승낙이 되었을 때 얘는 이체 사유 발생일 승낙일은 바로 30일 이내냐 이후냐 바로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승낙일 이후에도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승낙일하고 청약 철회와는 관련이 없죠. 언제든지 그 조건에 맞으면 승낙일 이후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봤고요. 자,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의 사망보험금 지급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사망보험금 지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액정신보험은 기본보험금과 변동보험금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이게 맞죠? 2번 변액유니버셜보험 보장형 적립금은 일정 비율 기본보험금 기납입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는 상품이 있다. 변동보험금 없이 이거 맞죠? 3번 변액연금보험은 보험가입금액과 특별계정의 계약자 적립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얘도 맞는 내용이네요. 자동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변액유니버셜보험 적립형. 자, 적립형인 경우에는 기본보험금과 변동보험금을 합산하여 기본보험금과 변동보험금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보장성 변액보험에 관련된 얘기가 되겠죠. 특별계정 적립형은 기본보험금과 특별계정의 계약자 적립금을 합산하여 변액연금처럼 지급을 하게 된다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다음 32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변액종신보험의 보험금 청구 일자 기준으로 봤을 때 사망보험금은 얼마인가? 이 문제도 올해 자주 보이네요. 그죠? 자, 청구일자가 언제입니까? 2022년 5월 10일이네요. 그죠? 자, 사망보험금 1억 원이 1억 원의 청구 시점의 변동보험금. 그럼 5월 10일에 변동보험금을 더해주면 되겠네. 그죠? 그럼 1억 원에 변동보험금 2,900만 원이니까 1억 2,900만 원 하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의 해지와 부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부활 시 적립금과 보험금액은 해지된 시점의 계약자 적립금, 기본보험금액 및 변동보험금액을 기준. 해지된 시점, 부활된 시점이 아니라 해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얘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얘는 맞는 내용입니다. 2번 부활 시 해지된 기간 동안은 특별계정의 투자 수익률 확보가 당연히 불가능하죠. 예, 해지가 되었으니까 그 사이에는 특별계정에서 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3번 해약 환급금에서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 비용을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납입 최고를 거쳐서 해지가 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죠.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해지에 따른 해약 환급금은 피보험자의 나이,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 횟수에 따라 당연히 달라지겠죠. 나이, 예, 위험보험료가 달라졌으니까 보험기간에 따라서 보험료 납입 횟수도 많이 달라졌겠죠. 당연히 해약 환급금도 달라집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4번 보겠습니다. 보험계약 대출에 대한 문제네요. 보험계약 대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험기간 중 해당 계약의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 대출 받을 수 있다. 얘는 맞는 내용이죠. 해약 환급금 범위, 얘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다. 이건 맞는 내용이죠. 보험계약 대출금과 대출이자는 상환일 플러스 제2영업일에 특별계정에 투입된다. 이거 다 맞는 내용이네요. 자동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보험계약 대출이자는 전액 특별계정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되겠습니다.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변액보험 계약 내용 변경에 대해서 맞게 설명한 거. 자, 기본보험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같은 비율로 변동보험금도 같은 비율로 감액이 된다. 이거 왜 핵심이죠? 아주 중요한 거죠. 보험가입 금액은 2번 보험가입 금액은 감액은 가능한데 증액은 안 된다. 얘가 핵심이죠. 일단 틀린 2번은 일단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은 어떤 내용이 틀렸을까요?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에 감액을 했으니까 감액하는 만큼은 해약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약 환급금이 있을 때는 해약 환급금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3번도 틀린 내용이네요. 펀드 운용 형태 선택하여 언제든지 펀드 변경할 수가 있죠. 변경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3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6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의 괄호 안에 들어갈 기간을 순서대로 맞게 나열한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기공신 중 결산공신은 사업연도 말 결산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 3개월이죠. 3개월. 그 다음에 공시해야 되고요. 분기공신은요. 분기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를 해야 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입니다. 자, 요거 3개월, 2개월도 물어보는 문제 자주 나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3개월, 2개월 2번이 되겠습니다. 3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 판매 시 준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변액보험 주요 내용 확인서 당연히 교부해야 되죠. 2번 변액보험 계약의 체계를 권유하지 않고 변액보험을 판매하는 경우 당연히 적정성 원칙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적정성 원칙 내용이죠. 3번 일반 금융 소비자에게 변액보험 계약의 체계를 권유하는 경우 적합성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틀린 내용은 3번이 되겠고요. 보험업 감독 규정에 따라 완전 판매를 위한 모니터링도 실시를 해야 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8번 보겠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금융회사 인허가 취소, 해상 파산의 경우 예금자의 청구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자, 이게 자세히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금융회사의 인허가 취소, 해산 파산의 경우 예금자의 청구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을 한다. 아, 그렇죠. 해상 파산이 되었으니까 일단 예금을 못 받게 되었으니까 예금자가 청구를 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지급을 한다라고 해야 맞네요. 그죠? 2번,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 발행할 수도 있죠. 3번,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인허가 취소 시 금융위원회의 보험금 지급 결정 거쳐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자,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인허가 취소 시 금융위원회의 보험금 결정? 금융위원회가 보험금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어디서 보험합니까? 예금보험공사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틀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 가입금융기관이 아니죠. 얘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자세히 좀 요즘 문제 자꾸 꼬아서 내니까요. 예, 지문 자체를 한 단락이나 문장을 잘 끊어서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상식이네, 그죠? 다음 표에 설명한 용어는 무엇입니까? 식품 및 축산물의 원료 생산에서부터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유해 요소가 해당 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 요거 우리가 이제 먹는 음식 같은 거 이제 사게 되면 팩에 이런 표시가 딱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게 뭔지 잘 몰라서 그렇죠. 자, 어떤 내용인가요? 예, HACCP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주스 같은 거 사거나 뭐 이랬을 때 뭐 우유 뭐 이런 또 표기가 되어 있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다음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요거는 내용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 40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국민 총생산 GNP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요거 한번 GDP하고 GNP를 아마 섞어서 이렇게 혼돈이 되도록 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이 총생산을 했다. 해외 어디에 가 있든 우리나라 국민이 생산한 것을 다 합친 것을 GNP라고 하겠죠. 그죠? 자, 국내 기업이 외국에서 생산한 저하의 가치. 국내 기업이나 우리 이제 국민이 국내 기업 다 해당이 되죠. 그죠?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했다. 얘는 우리 국민이 아니죠. 그죠? 일단 2번이 아닌 것 같고요. 국내 근로자가 외국 기업에서 우리 국민이 받은 거죠. 그죠? 국내 근로자가 해외에서 받았다. 이거 다 우리나라 국민이죠. 이렇게 구별해 주시면 좀 보다 좀 쉽지 않을까 싶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는 다음 중 변액보험의 변동보험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는 문제네요. 자, 1번 지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변액연금보험의 변동보험금은 일시납보험 추가가입 방법으로 계산한다. 자, 일시납보험 추가가입 방법으로 변동보험금을 계산하는 변액보험 상품은 보장성 변액이죠. 어떤 겁니까? 종신, 유니버셜, 보장형. 요 두 가지가 일시납보험 추가가입 방법으로 계산이 되는 거니까 변액연금보험의 변동보험금 계산 방법은 아니죠. 정답은 일단 1번이 되겠습니다. 2번은 어떤 내용일까요? 변액연금보험의 변동보험금은 매일 변동하죠. 변액종신하고 변액유니버셜 보장형은 매월 계산이 되기 때문에 매월 변동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죠. 3번, 변액유니버셜 보험 보장형은 변동보험금이 없는 상품도 존재하죠. 4번, 변액종신보험의 변동보험금은 매월 변동을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해약 환급금은 변동보험금은 저축성과 보장성 변액보험의 변동 시기가 다르죠. 저축성은 매일, 그 다음에 보장성은 매월. 해약 환급금은 공통적으로 매일 변동한다. 해약 환급금은 무조건 매일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괄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표의 내용이 뭡니까? 변동보험금이 없는 변액 유니버셜. 바로 나오네요. 사망보험금은 뭐 중 가장 큰 금액이다. 이거죠. 해약, 기납입 보험료, 보험 가입금의
계약자 적립금은 일정 비율, 요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지급을 하지 해약 환급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에서 특별계정 운영이 필요한 이유가 아닌 것은, 이 문제도 올해 계속 나오네요.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1번 자산 운용의 실적에 대한 투자 위험이 부담자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특별계정 운영 필요하죠. 평가 방법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특별계정 필요합니다. 자산 운용의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특별계정의 운용이 필요합니다. 자산 운용의 규모가 크다. 그래서 특별계정이 필요하다. 얘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왜 제가 꼭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리냐면 지문도 그다음 정답도 이렇게 틀린 오답 정답도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1, 2, 3, 4번 순서는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전환이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기본적으로 쉽게 알아맞힐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고 꼭 이 문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24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괄호에 알맞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표의 내용이 뭡니까? 변액 종신보험 계약의 납입기간이 종료가 되면 매월 계약 해당 일에 해당 월의 자, 변액 종신보험이 계속 유지가 달라 그러면 이게 필요해요. 그죠?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얘를 미리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받아뒀다가 특별계정에서 운용을 하죠. 특별계정에서 운용을 하고 있었던 것을 매월 해당 일에 계약 해당 일에 뺍니다. 일반 계정으로. 자, 이게 뭐냐? 얘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납입 중 계약 유지 비용은 보험료를 받을 때 필요한 거고요. 납입 후에 또 계약 유지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납입이 끝마치고 나면 계약 후 유지 비용을 받을 수가 없겠죠. 보험료 납입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미리 받아뒀다가 특별계정에 운용을 하고 있던 것을 이제 빼서 쓰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뭡니까? 바로 자연식 위험보험료입니다. 위험보험료. 자, 보험기간이 계속 유지가, 납입기간은 끝나더라도 보험기간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자, 납입이 끝마친 후에 필요한 위험보험료. 그게 자연식 위험보험료죠. 그래서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과 자연식 위험보험료를 특별계정에서 일반 계정으로 매월 계약 해당 일에 차감을 한다. 요거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용어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지만 지문으로도 올해 꽤 종종 보이네요.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 특별계정 펀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특별계정 펀드 어떤 거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채권형, 혼합형, 주식형, 인덱스형. 자, 이 중에서 주로 정답은 채권형이 많이 대부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정도 이제 전제를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채권형 펀드는 10% 이하로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채권형 펀드는 주식에 단 1%도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10% 이하로, 30% 이하로 뭐 이렇게 나오면 다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단기채권형 펀드는 원금 손실이 거의 없는 펀드이다. 있기는 있는데 거의 없다 확률이 이게 맞는 표현이죠. 3번 주식형 펀드는 주식 폭락 시에 주가가 폭락하게 되면 당연히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4번 혼합형 펀드. 혼합, 뭘 혼합해놨다는 뜻입니까? 주식과 채권을 혼합을 해서 투자한다. 이런 개념이니까 모두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는 4번 지분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 종신보험의 납입기간 경과 시에 특별계정에서 운영되는 투입보험료가 감소하는 이유. 자, 얘도 올해 시험 문제 잘 보이네요. 왜 투입보험료가 감소합니까? 바로 위험보험료가, 자연식 위험보험료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위험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식 위험보험료는 점점 더 늘어나죠. 즉 차감하는 금액이 더 커지기 때문에 투입보험료도 감소할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변액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위험보험료 비중도 굉장히 적고요.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납입기간이 끝마치게 되면 이렇게 운용 수익률도 계속해서 이제 생기는 데다가 위험보험 자체가 적죠. 또 상록도 다 끝마치고 나면 오히려 투입 보험료가 더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식 위험보험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투입 보험료가 감소하는 상품은 변액 종신보험과 같은 보장성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구별을 또 하나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번, 계약 체결 10년 후부터 예정 신계약비 상각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거 제가 금방 설명드렸죠. 변액 연금 얘기입니다. 3번, 선택특약 보험료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4번, 납입 중 계약 유지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거 다 이유는 아니죠. 예, 자연식 위험보험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특별 계정으로 해서 운용되는 투입 보험료는 감소한다.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 자산운용 실적의 적립금 반영 방법. 요 시험 문제가 아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어떤 문제일까요? 틀린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험료가 투입이 되면 돈이 더 들어왔죠. 들어오면 좌수는 개수니까 늘어납니다. 돈이 들어왔으니까 늘어나고요. 돈이 빠지면 대출, 중도인출, 보유자수는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은 맞는 내용이네요. 2번, 특별개념의 운용 실적이 호전이 되게 되면 가격이 올랐다는 거죠. 가격이 올랐으니까 적립금은 당연히 증가를 하겠죠. 적립금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좌수에다가 곱하기 기준 가격. 그러니까 특별계정 실적이 호전이 됐다는 기준 가격이 올랐다는 거죠. 그죠? 1,000원 하던 게 3,000원 갔어요. 개수는 똑같아요. 그죠? 개수는 똑같지만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평가 금액인 적립 금액도 증가를 합니다. 2번도 맞는 내용이네요. 기준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이게 자산운용 실적 호전됐다는 거죠. 좌수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개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예, 똑같은 개수인데 가격이 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월대체 보험료가 차감이 되었습니다. 월대체 보험료가 차감됐다는 건 돈이 빠졌다는 거죠. 돈이 빠졌으면 당연히 감소하는 게 맞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인터넷 변액보험 공시실의 조회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기준 가격이 1,300원. 기준 가격 처음 시작할 때 1,000원으로 시작했죠. 1,000원으로 시작해서 1,300원이 됐으니까 한 30% 올랐네요. 전일 대비 2원이 올랐네요. 연 환산 수익률은 5%입니다. 누적 수익률이 300원이 됐으니까 30%죠. 총 누적 수익률이 30%인데 연 환산 수익률이 5%니까 한 6년 정도 경과된 펀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전일의 기준 가격은 1,302원이 아니라 2원이 올라서 1,300원이 되었으니까 1,298원 돼야 되는 게 맞네요. 그죠? 2번, 펀드 설정일 대비 투자 수익률이 상승을 했죠. 투자 수익률이 상승했으니까 계약자 적립액도 당연히 증가를 했습니다. 가격이 올랐으니까 일단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 펀드의 누적 수익률은 130%가 아니라 30%죠. 30%. 오케이. 4번. 최근 1년간 연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다. 자, 연 환산 수익률은 계산할 수 있지만 최근 1년간의 연 수익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6년에 걸쳐서 한 30%에 올라서 평균 한 5%씩 올랐다. 뭐 이런 뜻이지. 최근 1년간 몇 %냐. 이건 공시실의 위에 있는 이 조의 내용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맞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9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드 변경 기능. 펀드 변경 기능. 자산운용 옵션 중에 하나죠.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산운용에 대한 고객의 간접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 펀드 변경이죠. 주식형에다가 채권형, 혼합형 비율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에 대한 직접 지시는 못하죠. 그죠? 그러나 간접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펀드 변경 기능입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2번, 계약자에게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관리 기회를 제공을
하는 기능입니다. 간접 선택권을 제공했으니까. 3번, 각 회사 직접 방문으로만 펀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앱으로도 전화로도 팩스로도 인터넷으로도 다 펀드 변경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현재 판매 중인 변액보험의 최대 변경 횟수는 연 12회. 수수료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무료로 서비스를 하고 있을 뿐이지 중도 인출도 마찬가지고 펀드 변경도 수수료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 특별계정 펀드의 자산운용 옵션 이번에 두 문제 나왔네요. 틀리게 설명한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펀드 자동 재배분 기능. 처음에 20, 30, 40, 20 이렇게 하자고 하기로 했는데 계속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이 비율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마다 처음에 설정한 펀드 배분 비율대로 바꿔주는 것이 자동 재배분 기능이죠. 이게 왜냐? 처음에 생각했던 안정적인 투자 전략을 유지하고요. 각 기간별로 수익이 난 것을 실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2번, 일시납 계약은 그 자체로 이미 평균 분할 투자가 적용되어 있어. 일시납은 보험료 거액을 한꺼번에 한 방에 딱 투입을 하는 것이죠. 그죠? 이거 뭐냐? 이미 평균 분할 기능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월납 계약이 이제 월납 계약 자체는 나눠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평균 분할 투자가 적용이 되어 있어. 이렇게 하면 맞는 내용입니다. 이게 얘가 월납이 되게 되면 일시납 계약은 평균 분할 투자 기능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료 평균 분할 투자 기능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은 일단 2번이네요. 3번. 계약자는 보험 가입 시 선택한 납입보험료 투입 펀드 및 펀드별 비율 변경 얼마든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4번. 보험료 평균 분할 투자 기능은 고액 자금을 일시에 납입할 경우에 그때 분할 투자를 함으로써 주식시장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습니다. 일시납이 바로 고액 자금을 일시에 납입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료 납입. 납입도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맞는 것. 1번. 변액연금보험의 선납보험료는 할인하지 않고 배수로 납입한다. 저축성 변액보험의 선납보험료는 할인하지 않고 배수로 납입한다. 얘가 맞는 내용이네요. 그죠? 2번은 뭡니까? 변액연금보험 추가 납입보험료는 기본보험료의 3배가 아니라 2배죠. 2배. 2배 이내로 납입할 수가 있습니다. 3번. 변액종신보험은 단기 납으로 납입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죠. 변액종신보험의 보험료 납입 방법은 월납, 일시납 다 가능하죠. 일시납을 한꺼번에 납입하는 거니까 그게 바로 단기납에 해당이 됩니다. 4번.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의무 납입기간 이내는 납입 중지 못합니다. 납입 중지 할 수 있으면 의무라는 자를 붙이면 안 되겠죠. 납입 기간 이후에 중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괄호 안에 어떤 내용일까요? 변액보험 계약에서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았다. 연체.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납입 최고 얘기하는 거네요. 그죠? 회사는 며칠 이상의 납입 최고 기간을 줄 수가 있느냐? 14일이죠. 14일.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최고 기간으로 줘야 되는데 그 14일의 마지막 날이 만약 휴일, 영업일이 아닐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날까지 납입 최고 기간의 연장이 되겠죠. 당연히 그 이 길이 다음 날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얘는 뭐 변액보험뿐만 아니라 일반 보험의 납입 최고 기간도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계약 대출에 대한 설명이네요. 올해 보험계약 대출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공부를 좀 해두시고요. 알맞은 거, 맞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계약 대출금은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다죠. 월계약 해당일에 상환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2번. 보험계약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을 때는 보험금 지급 시 당연히 차감하고 지급하죠. 해약 환급금 지급 시도 차감하고 지급을 합니다. 본래 일종의 보험계약 대출은 해약 환급금을 담보로 그 금액 이내에서, 그래서 보험계약 대출은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일종의 좀 담보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감하지 않고 그냥 만약에 보험금을 지급했거나 해약 환급을 지급하게 되면 보험계약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 상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반드시 보험금 지급 시, 해약 환급금 지급 시 차감하고 지급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보험계약 대출 이자 전액을 특별계정으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특별계정으로 투입을 합니다. 4번, 보험계약 대출금은 상환 즉시가 아니라 상환일 플러스 2영업일에 특별계정으로 투입을 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폐지사유 오랜만에 나왔네요. 알맞지 않은 것,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 신탁 설정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얘는 맞네요. 2번. 설정한 후 6개월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는 설정액이 50억 미만. 6개월이면 너무 좀 빠르지 않을까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은 1년이다. 1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틀린 정답은 일단 2번이 되겠습니다.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설정액이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폐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3번. 당해 각 특별계정 펀드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 가치의 변화로 인해 효율적인 자산 운용이 곤란한 경우 폐지할 수가 있습니다. 4번. 펀드의 운용 대상이 소멸을 한 경우 폐지할 수가 있죠. 폐지 사유도 출제 자주 되는 문제니까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고요. 다만 요 기간 문제는 이렇게 많이 나왔던 문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가격 계산이 오류가 났을 경우에 요런 이제 폐지 사유로 알맞지 않은 것이 중간에 끼어 있었는데, 이렇게 기간을 물어보는 문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출제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6개월 아닙니다. 1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표의 괄호 안에 들어갈 기간을 순서대로 맞게 나열한 것은, 이번 10월에는 기간 문제가 많이 나오네요. 자, 어떤 기간을 물어보는 것일까요? 정기공시 중 결산공시는 4년도 말 결산일로부터 3개월이죠. 3개월 이내에 몇 년간? 3년간 공시를 해야 되고요. 정기공시 중 분기공시는 분기결산일로부터 몇 개월입니까? 2개월이죠. 2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의 수수료 안내표. 수수료 안내표에 포함되지 않는, 수수료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운용보수, 보증비용, 위험보험료, 요런 것들이 다 수수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적합성 진단 결과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 되겠죠. 다음 3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적합성 진단 시 파악해야 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적합성 진단은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왔는데 올해는 조금씩 문제가 한 번씩 보이네요. 자, 적합성 진단을 하기 위해서 파악해야 되는 고객의 정보가 있었습니다. 재산상, 금융상품 취득 처분한 경험, 투자 경험이죠. 계약 유지 능력, 이런 거 다 봐야 됩니다. 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보험 상품을 파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내용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38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 예금보험금 지급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예금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거죠. 그죠? 언제 예금보험금이 지급이 됩니까? 파산, 허가 취소, 예금 지급 정지. 이럴 경우에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예금보험금 지급이 됩니다. 제3금융기관의 계약이 이전, 인수되는 경우는 다 이제 다른 건전한 금융기관으로 다 이전이 됐기 때문에 그 금융기관에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제3기관의 계약 인수 시에는 예금보험금이 지급되는 사유에 해당되질 않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39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 설명할 용어는 무엇인가? 이제 상식이네요. 과거의 경험들로 인해 충분히 예상되는 위기지만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을 일컫는 말로 2011년 누리엘 루비니 교수가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입니다. 뭡니까? 화이트 스완을 뜻하는 내용입니다. 얘는 그냥 여러분 기억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 다음 중 세계 3대 영화제로 알맞지 않은 것은? 얘는 뭐 지난 한 10몇 년 동안 한 번씩 계속 출제가 되는 상식 문제입니다. 세계 3대 영화제는 뭡니까? 베니스 영화제, 칸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 그러니까 주로 유럽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카데미 영화제는 세계 제3대 영화제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